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 좀 닮긴 했는데 살이 좀 쪘죠. 네, 저는 신동욱입니다. 신동욱이고요. 어, 이제 주로 이제 공무원 우리 수험생들 대상으로 이제 주로 행정법 강의 이제 오랫동안 했었고요. 네, 우리 세무사 이제 행정소송법은 이전에 우리 이제 기존 텀 이제 돌아가셨던 분들 최종 정리하고 뭐 모의고사 강의도 하고 사실 이제 행정소송법이 행정법 분야의 한 챕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제 9급 7급 시험에서 이제 출제되는 행정법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 9급 7급에도 이제 객관식 20문제인데 보통 행정소송에 관한 문제는 순수한 거는 한 4-5문제 뭐 안쪽에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근데 세무사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행정소송법에서만 40문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문제도 이제 많은 데다가 범위는 좁은데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법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웬만한 조문은 이제 어, 외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글자가 적긴 하지만 첫 시간에 이제 한 장으로 이렇게 좀 압축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너덜너덜 해주면 또 이제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서 일단 오늘 최소한 한번 쭉 그냥 가볍게 일단 이제 수업 끝나시고 일독을 쭉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처음으로 대부분 이제 행정소송법을 시작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수업을 하실 거고 또 수업도 듣고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일단은 세무사 시험에서 행정소송법의 그 위치는 일단 선택 과목이고 1차 과목에만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제 정말 어 경제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성비 있게 효율성 있게. 근데 초창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행정소송법 선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낯설은 데다가 또 소송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선택하셨듯이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죠. 가성비, 경제성. 일단 조문 개수가 이제 민법, 상법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고,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 자체가 상당히 이제 한정적이어서 단기간에 이제 고득점 하기가 좀 편하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을 만점 받을 필요는 없지만 결국 이제 회계학 세법이 여러분 이제 주력 과목이잖아요. 어찌됐건 2차까지 하셔야지 최종 합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는 어찌됐건 선택 과목은 이제 가장 좀 시간을 단축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거기에 가장 부합한 과목이 이제 행정소송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선택하는 거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하셨다고 이제 저는 이제 보여지고요. 이후에도 이제 대부분이 많이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선택자가 많다고 해서 그럼 시험 과목이 갑자기 어려워지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게 이제 필수 과목은 아니고 또 선택 과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행정소송법이 뭐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근데 다른 과목에 이제 선택 과목이 많은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0회 동안에 그래서 이제 세무사 행정소송법에 필요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문제까지 지금 이제 우리 그 교재가 한 330여 페이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세무사 행정소송법 교재들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보시는 이제 제일 많이 선택되는 교재가 벌써 이제 500페이지, 600페이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두 배, 두 배. 근데 교재들이 이제 좋죠. 사실 근데 같은 이제 행정소송법 안에서도 최대한으로 이제 양을 줄여서 하면 이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그 뭐 600페이지, 700페이지 교재를 보나 한 300페이지 대 교재를 보나 한 80점에서 85점 정도 이렇게 목표로 하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달성될 수 있고 근데 행정소송법 100점이 목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100점을 맞으려고 하면 뭐 세법 회계학을 뭐 행정소송법 때문에 이제 투자할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기본적인 거 하시고 진짜 시험 직전에
마무리를 이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과목,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소송법이 거기에 딱 부합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행정소송에 대해서 낯설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조문을 1회독만 하셔도 분위기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문을 처음에 읽을 때는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압축적이고 또 준용 규정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 파악하는데 제일 빠른 거는 이제 기출 문제를 좀씩 보는 건데 지금 이제 첫 시간부터 이제 기출 문제를 다 보지는 않겠지만은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의 중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풀이 반복. 그리고 이미 출제될 만한 것은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제 결국 반복 출제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가 이제 곧 기출 문제이지만 예상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기출 문제에 가장 이제 중점을 맞춰서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공부한 거에 대해서 해당 파트의 이제 기출 문제를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제 좀 시간이 없으면 이제 정답 지문, 왜 그게 틀렸는지, 왜 정답인지 이것만 이제 확인해도 이제 충분해요. 그리고 소송법은 틈틈이 계속 읽으시고요. 자,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일단 소송에 대한 조금 기본적인 용어, 종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먼저 시작하고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근데 기출 문제도 행정소송의 종류 보면 이제 우리 조문에는 여러분 이제 3조예요. 3조 나눠진 행정소송법 조문, 행정소송의 종류, 항당, 민기 요 네 가지 그대로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출제되는데 우리 이제 그 시험범위 행정 심판은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 행정 심판에 행정 소송에서 이제 항고 소송에 대응하는 항고 심판이 있는데 항고 심판만 있어요. 행정 심판에서는. 그래서 요 세 가지 취, 무, 부 항고 소송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인데 행정 심판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 없고 이제 의무행 심판이 있어요. 의무행 심판. 행정 소송에서 의무행 소송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심판에도 이 행정 소송에 이제 항고 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 소송, 기관 소송 이렇게 있듯이 이 두 가지가 이제 주관 소송이죠. 당사자 심판이 왜 없느냐? 명문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고 소송에 대응하는 항고 심판만 있어요. 행정 심판은 시험법위는 아닌데 이제 행정 소송하고 항고 소송하고 특히 이제 비교하는 형태로 이런 지문들이 등장할 때는 있어요. 그리고 왜 행정 심판의 최소한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어떤 행정 처분에 대한 이제 불복 절차로 결국 이제 억울하게 이제 뭐 면허가 취소되고 정지되는 국민들이 결국 이제 재판으로 가는 것은 구제를 받기 위해서죠. 취소를 해달라. 근데 보통 이제 행정 심판을 거쳐서 행정 소송으로 이제 가는 구조인데 이 재판의 전심 절차죠. 행정 심판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재판이 궁극적인 권리구제 절차고요. 이거는 행정부 자체적인 행정부 스스로 처분이 잘못됐으면 자기들 스스로 이제 취소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구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이 만들어져서 행정심판제도가 지금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행정심판도.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합격하셔가지고 세무사가 되시면 이 세무 이런 이제 서비스 대리를 할 텐데 조언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국세부가처분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게 돼 있잖아요. 필요적 전치.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에 대한 것이 소송과 이제 유사한 공통점도 많은데 이건 행정부 자체적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죠. 이쪽은 법원, 사법부가 이제 주관하는 정식 그래서 재판 여기는 이제 약식 쟁송, 약식 재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약식으로 진행하는.
그 중요한 특징이 여기는 이제 비공개고 서면 심리 중심이에요. 그리고 단심이죠, 단심. 행정심판 전부 다. 여기는 이제 행정소송은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3심제. 이게 진짜 재판. 그래서 정식 쟁송, 정식 재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죠. 정식 쟁송. 여기는 이제 약식. 약식 쟁송.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법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소송하고 이제 비교하는 형태로 이제 조금씩 이제 소송법에 문제를 출제할 때 이게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는 게 이제 필요적 전치라는 거예요. 필요적 전치. 필수적 또는 이제 필요적. 물론 이제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가기 전에 거치는 절차로서 이 행정심판, 근데 항고 심판밖에 없는데 이제 취소 심판, 무효 확인 심판, 의무행 심판 이런 게 있다. 일단 이걸 이제 참고를 좀 해두시고, 그 소송하고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항고 소송 대신에 이제 심판. 그리고 이제 행정 심판의 이제 결론을 보통 재결이라고 해요. 재결. 우리 이제 재판의 결과는 이제 판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용어들 이제 일단 소송법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뭐 접하는 법이 아니고 이 소송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송법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법입니다. 민사소송법. 그래서 여러분 이제 행정소송법이 46개 조문으로 돼 있는데 행정소송법에 없는 건 그래서 거기 이제 8조에 보면 법 적용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2항의 행정소송에 관한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거기 나오죠.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이거 다 기출문제인 거 아시죠? 아직 잘 모르시죠? 근데 이게 여기 이제 어떤 게 준용되느냐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소송법은 거의 버릴 게 하나도 없다. 46개 조문이 다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나올 예상 문제이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법원조직법 밑줄, 민사소송법 밑줄, 민사집행법 밑줄. 여기 이제 괄호를 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옳은 게 뭐냐? 이거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어떻게 어떤 법이 준용되느냐 이거. 그래서 이제 소송에 이제 가장 발달된 이제 그 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민사소송 판결, 형사소송 판결 그 재판의 결론은 판결이라고 해요. 일단은 그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면 야구 규칙 또 축구 좋아하면 축구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법 규범은 일종의 이제 그 룰,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구가 왜 9회까지 있죠? 축구는 왜 전반, 후반 45분씩 있죠? 그렇게 정한 거예요, 정한 거. 그러니까 이 용어라든가 그 날짜 같은 경우는 이해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 야구 볼 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잖아, 있는 그대로. 그거는 이제 어떤 룰이니까, 규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테니스 뭐 6대6 타이브레이크 뭐 그런 좋아하면은 그 용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 규정. 그리고 이제 야구나 축구 경기를 즐기면서 그 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사실 그 규정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야구 경기 자체를 보는 거죠. 홈런 치고 안타 치고 투수가 삼진 잡고 그러면 그 자체가 나름대로 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소송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어떤 분쟁이 발생해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건데 그 재판을 마음대로 진행하면 안 되니까 그 절차 또 이제 어떤 언제까지 제기해야 되고 언제까지 판결해야 되고 또 이제 법원의 역할은 어디까지고 당사자는 또 어디까지 또 이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이런 좀 룰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 가장 기본적인 룰이 이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룰은 사실 민사소송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또 분쟁이 많은 게 우리 이제 일반적인 어떤 민사적인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행정소송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행정처분 등과 관련되는 거죠. 도로교통법상의 이제 처분, 면허정지, 면허취소 이제 또 세금 분쟁, 과세 처분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양도소득세, 뭐 여러 가지 재산세, 여러 가지 이제 세금 또 공시지가 이런 거 이제 조정하면서 앞으로 분쟁이 또 많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분쟁을 행정부 자체적으로 이제 좀 더 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절차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행정심판 절차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신속하게 빠르게 좀 하는 대신에 비용도 절감되는 대신에 좀 약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좀 투명성이나 공정성은 좀 약하겠죠.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고. 국세청의 어떤 이제 과세 처분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이제 심사 청구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 식구들이기 때문에 행정부 자체적인 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구제가 제대로 이제 안 되면 결국 보다 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 이제 사법부. 그래서 이제 여기는 행정부고 행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행정부 자체적으로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공정성이라든가 독립성.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현실에서 검사가 검사들 잘 기소 못 하잖아요. 자기 식구라고 해가지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잘하지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과세 처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또 이제 뭐 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 어떤 처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정식 재판으로 다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이쪽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 근데 이제 과세 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필요적으로 이제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제 관계가 이제 문제되는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행정 심판은 소송을 이해하는 어떤 이제 과정에서 약간씩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법 지금 이제 단행법으로 이렇게 조문 1조부터 46조까지 명문화돼 있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처음에 낯설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소송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주관소송, 객관소송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제 주관소송이 뭐냐, 객관소송이 뭐냐, 요런 이제 개념이 일단은 또 시험에서 출제되기도 하죠. 주관적 소송이라는 것은 이제 이 개인의 권리구제, 주관적 이익을 또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소송이에요. 객관 소송은 이제 주관적인 어떤 권리구제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이익, 한마디로 이제 공익적 소송이에요. 공익. 주관적 이익이 요구되지 않는 소송입니다.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이제 객관소송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항고소송, 당사소송이 주관적인 소송이에요. 근데 소송의 이제 원칙적인 모습은 이쪽이죠, 이쪽. 주관적 소송.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시험은 이쪽에서 나와요. 항고소송. 그 다음에 이제 당사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이제 어떤 예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 알아두시면 돼요.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는 이쪽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세무사 시험은 행정소송법에서만 40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쪽도 제법 출제가 돼요. 이제 주관소송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목적의 차이죠, 목적의 차이. 이 권익구제, 개인의 어떤 권익구제 이제 목적이 있고, 여기는 이제 공익, 어떤 이제 법질서, 적법성 확보에 이제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관적 소송에 이제 항고소송, 그 다음에 이제 당사소송, 그리고 이제 객관소송에 민중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은 이제 이 국민소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민중, 국민 누구나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개인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이 항고소송의 이제 취무부,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제 핵심적인 어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취소소송. 그러니까 우리 조문에도 보면 여러분 목차를 보시면 행정소송법 조문 나눠드린 거 2장에 취소송이 있죠. 그 2장이 어디까지 있죠? 몇 조까지 있죠? 보면은 몇 조까지 있습니까? 34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취소송이 거의 다 한 거죠. 3장의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그래서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 합쳐가지고 조문 4개가 다죠. 그리고 당사자 소송 조문 6개 있고, 그 다음에 5장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조문 2개가 다예요. 그리고 끝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취소소송 중심으로. 요게 그러니까 이제 행정소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여기에 관한 게 이제 준용이 되고
또 이제 준용이 되고 이런 구조예요. 일단 항고소송 안에 취소,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저 세 가지가 이제 공통점이 상대적으로 많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 세 가지를 법정 항고소송 이렇게 표현해요. 법정 항고소송.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항고소송이라 이런 얘기예요. 법으로 정해진 법정 항고소송. 여기에 이제 대비되는 반대되는 개념이 법정 외, 법으로 정하지 않은 항고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고소송은 요 세 가지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타 법정 외 항고소송 또는 무명, 이름 없는 항고소송. 그거 이제 다시 우리가 볼 텐데 그건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아요. 의무이행 소송이라든가 자기 의무 확인 소송, 예방적 뭐 금지 소송 이런 거. 오로지 요 세 가지. 취소 소송, 무효동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리고 이제 취소 소송이나 무효동 확인 소송은 이제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요. 여기는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을 하지 않은 처분 이제 부작위죠, 부작위. 처분을 해야 할 법상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은 부작위. 그래서 말 그대로 그 부작위가 위법인지 확인해 달라. 취소하고 이제 무효동 확인 소송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 또 무효인지 또 유효인지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 확인해 달라.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외 항고소송, 무명 항고소송 이렇게 나오죠. 법으로 정하지 않은 그리고 이름 없는 얘네들이 이름이 있는 거고 이런 항고소송을 인정할 거냐? 결론적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판례는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이니까 현행 법상 인정되는 소송이 아닌 거 1번, 2번, 3번 그리고 이제 4번 당사소송 집어넣고 나머지 이제 이거 추가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의무이행 소송이 대표적이에요. 의무이행 소송, 또 예방적 부작위 소송, 자기 의무 확인 소송 여기 없는 거는 이제 다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법정 외 무명 항고 소송 인정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 소송은 자 여기 이제 항고 소송이 여러분 이제 항의할 항자, 저항할 항자, 항의적 성격의 소송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관적 어떤 권리구제 목적이 있는데 당사자 소송하고 결정으로 차이가 있는 건 요건 당사자끼리 어떤 다투는 거예요. 당사자. 대등한 당사자를 그러니까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처분이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처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이제 강제하는 행정청이 이제 우월적 지위에서 이제 권력적으로 강제하는 이런 이제 국가 작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과세 처분이라든가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영업 정지, 영업 취소 이런 이제 전형적인 행정 처분을 생각해 보세요. 권한 있는 기관이 법에 따라서 이제 강제하는 거예요. 좀 권력적인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지는 항의적 성격의 소송인 거예요. 그거 좀 위법 아닙니까? 취소해 주세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효 아닙니까? 그리고 왜 처분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듯한 이런 이제 소송이 이제 항고 소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당사자 소송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민사 소송에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민사 소송에 가장 흡사한 그래서 이제 법률 관계, 처분이 아니라 이제 공법상 이제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공포상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에요. 공포상 계약. 계약이라는 게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죠. 이 사법상 계약하고 이제 원리는 똑같아요. 사법상.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법상 어떤 계약과 관련된 분쟁 이제 이런 분들 이제 민사소송으로 이제 다투는데 이건 사법적 효력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공법상 이제 효력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차이가 있을 뿐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측면에서는 계약의 속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민사소송에 가장 흡사하다, 이게 민사소송.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 다투어지는 쟁점 중에 여러분 이제 국가배상 소송이 있어요. 손해배상. 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나 지자체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실무에서는 판례는 이제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다뤄요. 근데 이제 학설은 이런 걸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으로 다뤄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이 직무집행하다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공법상 법률 관계와 관련된 분쟁이다. 근데 이제 판례는 이제 그 실질이 손해배상,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의가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제 국가 일을 하다가 불법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했을 때 손해배상하는 그 본질은 민사상의 어떤 손해배상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이런 게 이제 행정소송 활용을 해서 공무원이 개인적인 일 하다가 사고 낸 게 아니니까 당사소송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주 흡사한 이런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법상 어떤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거니까. 일단 이제 당사자 소송의 대표적인 이제 예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민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제 판례가 이제 당사소송으로 본 게 이제 뭐가 있는지, 또 어떤 게 이제 민사소송인지, 그런 게 또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민사소송에 흡사한 소송이 당사소송이다.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이제 법률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민사소송이 제일 가깝다는 거고, 민중소송 나오죠, 여러분. 민중소송. 민중소송이 이제 선고소송이 대표적이에요. 얼마 전에 선거 끝났는데, 선거소송은 이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권리구제라기보다는 이 법질서, 어떤 선거가 이제 부정선거로, 그래서 뭔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선거 과정에 뭐 공권력이 개입이 되고 조직이 동원되고, 그래서 이제 뭐 투개표 조작이 되었다든가, 또는 이거 그 과정에서 어떤 공권력이 부당하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다든가, 이제 선거 효력을 다투는 거, 그리고 또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 이런 게 포함이 되어서 보통 이제 민중소송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민투표 소송 있죠. 국민투표 소송. 이런 게 이제 민중소송입니다. 특히 이제 선거에는 좀 굵직굵직한 선거가 있죠.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전에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 또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또 도지사, 이런. 여기에 이제 비교되는 게 기초자치단체장은 이쪽이요, 이쪽. 시군구, 구청장, 또 시장, 군수 있죠. 작은 선거는 이쪽. 그리고 이제 지방의원 선거는 이쪽. 지방의원 중에 이제 비례대표 시도의원만 이쪽이에요. 여기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관장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밑에 작은 선거는 고등법원이고요. 이쪽은 대법원이 관할. 좀 작은 선거는 고등법원 관할.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민중소송에는 이런 게 있다. 대표적인 게 선거소송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없지만 이제 국민투표 소송 같은 경우, 이 경우도 이제 대법원에서 관할을 합니다. 자, 이쪽은 그러니까 소송이 또 남발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관적 이익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우리 조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45조 한번 보세요. 오늘은 이제 뭐 개략적으로 쭉 보는 거니까 가볍게 생각하세요. 45조 맨 뒤에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해서 제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권리구제 목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또 제기하면, 말 그대로 민중 누구나 제기하면 이게 소송이 너무나 남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금도 뭐 유튜버들 해가지고 뭐 선거 부정이 있네 어쩌네 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함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요런 어떤 이제 제한을 두고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소송, 당선소송,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해서, 특히 이제 당선소송 같은 경우는 선거인은 원고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 그리고 이제 정당,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또 고발을 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에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일반적인 거예요. 법률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국민투표법 또 공직선거법에 가보면 제한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법률에 정하지 않은 자라도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는 게 민중소송이다. 그건 X에 X. 아시겠죠? 이게 이제 좀 선거 소송 이런 이제 민중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 조문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 민중소송 기관소에서 나머지는 다 준용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관할 법원도 딱 정해져 있고, 여기 이제 작은 선거는 고등법원이고, 일단 이제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관소송은 이제 권한쟁인데요, 권한쟁이. 자, 이 권한쟁이에 대한 게 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 조문에 이거는 이제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다시 3조로 가보세요, 3조. 행정소송의 종류 해가지고. 거기 보면, 기관소송 있죠? 행정소송의 종류 4조. 그 조문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기관소송 관련해서는. 거기 보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권한이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딱 끝나버렸으면 헌법재판소하고 굉장히 이제 뭐 다툼이 심각할 뻔했는데, 그 단서가 있잖아요. 사실 그 뒷부분에 다만 헌재법 2조 규정에서 헌법재판소 관장상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만약 그게 없다면 이게 완전히 중복되는 거예요. 기관소송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제인가. 여러분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분 이제 재판의 종류를 쭉 보면 민사재판이 있고요. 가장 많은 이제 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형사재판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이제 행정재판이 있습니다. 행정재판. 그 다음에 여러분 헌법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재판. 지금 이걸 관장하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예요. 자, 이쪽은 이제 최고법원이 이제 대법원 다 3심제로 진행이 되고요. 3심제.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이 있죠. 그리고 이제 2심, 보통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식으로 이제 관할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3심제로 최종심은 다 대법원이 관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우리나라 두고 있는데 헌법재판은 또 다 단심 재판이에요. 근데 요 헌법재판의 유형에 여러분 이제 뭐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시험에 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위헌법 심판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탄핵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한 적이 있었죠. 정당 이제 해산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행정소송법하고 약간 겹치는 게 이거예요. 권한쟁의 심판. 그 다음에 이제
또 행정소송법에 약간 등장하는 개념이 이거예요. 헌법소원심판.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중복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중복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교통정리를 법에서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헌법재판소의 관할인 건 헌재가 먼저 이렇게 하도록.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이 권한쟁의에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면 국가기관 상호간 지금 거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저기 국가기관 상호간.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관 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이제 상호간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자체 이렇게. 자, 이게 다예요, 여러분. 헌법재판소 관장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행정소송법에서 그런 헌재로 이제 관할을 하게끔 딱 규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 빼고 나머지 이제 국가기관 간에 이제 고난의 전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그게 이제 기관 소송이 되는 거예요. 행정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로 이렇게 하는 세 가지 유형. 이거는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인 기관소송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시험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서울시, 경기도, 강남구, 서초구 요런 이제 공법인으로서 지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선거로 뽑는 단체장이 그래서 대표하는 독립된 그래서 이제 공법인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요 지자체의 기관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자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기관에 이제 지방의회가 있고 단체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의회하고 이렇게 단체장 간의 어떤 갈등 대립 이게 기관 소송이에요. 이게 지방의회의 어떤 의결이 법령 위반이다. 그럼 단체장이 제의를 요구하고 제의를 요구했는데 다시 막 재의결을 하면 재의결한 게 법령 위반이다. 그럼 이제 단체장이 대법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요게 이제 기관 소송. 이쪽에 관한 거 이제 헌재가 관장하는 권한쟁이고 아시겠죠? 자, 일단 그래서 우리 이제 항당민기 이게 행정소송의 이제 종류잖아요. 네 가지가 항당민기. 근데 기관소송 요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이걸 법에서 정리정돈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두시면 돼요. 요 세 가지는 그러니까 헌재가 관할한다. 나머지 기관 간의 어떤 분쟁이 기관소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늘 첫날이긴 한데요. 이런 이제 개략적인 내용이지만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뤄집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 지자체 장과 의회의 권한 다툼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기관 소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법정의 항고 소송이 나오죠. 법정의 항고 소송. 아까 이제 잠깐 봤었는데요. 판례는 일단 결론적으로 다 부정이에요.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 아까 행정심판법에 의무이행 심판이 있었는데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 소송은 없어요. 예방적 부작위 또는 이걸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고 하는데 부작위라는 거죠. 이것도 인정 안 됩니다. 또 어떤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 부작위가 위법인지 확인해 달라. 그거는 이제 있지만 어떤 자기 의무 확인 소송, 부작위 의무 확인 소송 이런 거 인정 안 된다. 의무 확인 소송. 부작위 이제 위법 확인 소송 있죠. 부작위가 그 부작위 자체가 위법인지 확인해 달라. 이거는 있지만 의무 어떤 확인 소송, 자기 의무니 부작위 의무니 이런 이제 확인 소송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그 논리가 이제 제일 기본적인 논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하고 이제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청.
주로 이제 행정부, 행정청. 그래서 이제 권력 분립의 원리,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이라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또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법에서 또 많이 나오는 개념이 이제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예요. 그래서 불고 분리 원칙, 뭐 불이익 변경금 원칙, 조금이라도 이전에 이제 어설프게라도 이제 뭐 행정법 또 민사홍법 이런 거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부분에서만 이제 재판도 법원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판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심판해달라는 것만 심판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불고 분리예요. 구하지 않는 걸 심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정청이 행한 처분보다 더 불이익한 어떤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지 않은 소송을 아무리 법원이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 항고소송, 법으로 정한 항고소송.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입법자가 누구죠? 입법자는 이제 국회죠. 사실 이제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국회가 만약에 이제 행정소송법을 개정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소송의 유형을 법으로 정한다면 그때는 가능할 수는 있어요. 또 법에 규정도 없는데, 또 법에서 이제 허용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재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권력분립의 정신에 반하는 거고, 요게 이제 제일 큰 논거고요. 그래서 이거 다 정답증으로 나왔던 겁니다. 이거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 의무이행, 어떤 의무이행 소송, 예방적 부작위, 또 의무 확인 소송, 그리고 우리 아까 나왔던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냥 그 세 가지만 인정되는 거예요. 취소, 무효동 확인 소송, 부작위가 위법인지 확인해 달라. 자, 일단은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이제 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지금 A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건축 허가 신청을 이제 행정청에 해요. 그럼 이렇게 허가를 해주죠. 이런 게 이제 처분인데, 그 이해관계에 있는 이제 보통 이제 경업자, 뭐 경원자 이런 이제 표현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웃주민 또는 이제 경쟁하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입장에서 이제 원하는 처분을 해주면 뭐 다툴 이유가 없겠죠. 아니, 이제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제 경쟁업자가 그거 왜 불법인데 또 이제 허가를 해주느냐, 그 허가로 인해서 우리 이제 영업권이 심각한 게, 아니면 이제 옆집이라 그러면 조망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뭐 철거 신청을 한다든가, 건축 허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이제 행정청에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거부가 되면 이제 그걸 이제 법원에 이렇게 소송으로 이제 다투는 이런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게 건축 허가를 하기 전이면 건축 허가를 하지 말아달라. 요게 바로 이제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이에요. 부작위를 청구하는 거죠. 하지 말아주세요. 예방적 이걸 금지 소송, 부작위 소송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옆집에서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그러면 이제 관련 업계에서는 다 알죠. 야, 옆에 이제 또 그러니까 뭐 건축 신축한다더라, 뭐 이제 아니면 새로운 어떤 업종이 들어선다더라. 근데 이제 새 건물 지어가지고 한다더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경쟁 관계에 있는, 이해가 이제 충돌하는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그 민원도 제기하고 또 태클도 걸고, 허가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런 건데 이런 소송이 가능하냐. 실제로 이런 소송을 이제 제기한 적이 있는데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툴 수 있는 게 이제 그 허가를 취소해달라 이런 거죠. 취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소는
이게 누가 다툴 수 있느냐?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이제. 여러분 12조 한번 조문을 봐보세요. 12조. 원고적격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굉장히 또 많이 보게 될 조문인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자, 거기 이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요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이걸 이제 조문을 살짝 바꿔서 정당한 이익, 뭐 사실상 이익, 반사적 이익, 뭐 경제적 이익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법률상 이익이에요.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면 제3자라도 가능해요. 3자라도. 그 제3자의 이제 개념과 관련해서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경업자, 이제 경쟁업자, 또 이제 경원자, 경쟁적으로 이제 신청을 한, 출원을 한, 또 이웃 주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이에요. 어떤 이제 연탄 공장 허가가 되면, 아니면 이제 공중 화장장이 옆에 막 설치가 되면 주민들이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면,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인정됐냐 안 됐냐,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이제 주로 3자가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허가 신청한 사람의 입장에서 허가가 됐는데 다툴 이유가 없죠. 자기가 원하는 이제 허가가 됐는데. 자, 완성된 후에 그때 이제 의무이행 소송. 그래서 이제 또는 이런 철거를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신청에 대해서 이제 거부했을 때는 이제 거부 처분 취소. 또 이제 어떤 부작위,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이제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 이런 형태로 다투는데,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형태는 없다. 근데 거부 처분 취소,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 이런 이제 소송의 형태는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가 전제가 되냐면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역시 이제 똑같아요. 원고적격은 이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 다 준용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신청권이 법령상 조리상 이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익이 있는 자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거부했다든가 부작위했을 때 그게 이제 다투어질 수 있어요. 신청권 있는 자에 대해서 이제 거부는 노한 거고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이제 신청권이라는 게 있을 때 이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제 소송의 형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허가를 하지 말아 주세요. 허가되고 나면 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또 이제 철거 뭐 신청을 한다든가 했을 때 이제 법적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이제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이면 거부에 대해서 거부 처분으로, 또 부작이면 부작위에 대해서 이제 다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이 가능한데, 일단은 이름 없는 법정 외의 항고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일단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 취소의 이제 요건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개략적으로 간단히만 보시고 우리 본격적으로 나갈 텐데, 잠깐 여기는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